입시를 묻다 피기맘. 그럼 서강대입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일단 오늘 이슈의 대상자이신 네. 수능 강자들 1, 2등급 학생은 서강대는 수시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왜 안 되냐면 서강대 교과 전형은 네. 아까 고대 교과 전형처럼 100% 납치잖아요. 면접도 없으니. 네.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고 학종이 문제인데 음. 학종도 일반고가 53%고 자사고 17%, 외고 국제고가 18%, 네. 영재고 9명, 과고는 43명이야. 네. 서강대는 뽑고 싶으나 그들이 안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강대 학종은 면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만 내면 체포돼. 그래서 교과 전형과 같아. 그래서 자칫하다가 내가 수능이 1등급이 한 개가 있거나 아니면 2등급 중반을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상태에 여기 내서 덜컥 붙어버리면 연고대를 내볼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수능 끝나고 나서 네. 포기할 자유가 없는. 그래서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네. 서강대 뭐 인기 있는 컴퓨터공학이 2.06, 2.5야. 그러니까 70%는 대부분 2가 넘죠. 네. 2가 넘어. 이 자사고 애들 네, 영향이 네. 있는 거죠. 이 정도 넘어. 근데 솔직히 일반고 아주 센 친구들, 수능이 좀 되는 친구들이나 자사고 친구들이 내신이 2등급 초반이면 당연히 수능은 1등급이 한 개는 있어. 네. 그럼 연고대를 노려볼 만한 가시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시 컴퓨터공학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네. 국어 일단 2등급이고 수학은 턱걸이로 1등급인데 네. 오잉? 탐구가 이게 몇 등급이야? 3등급 중에도 예. 하위에 하위권, 속하죠. 네. 77까지가 3위니까. 네. 네. 왜 그러냐? 이놈의 서강대는 탐구를 20%밖에 반영하지 않아. 역시 반영 비율의 네. 비밀이 있었군요. 그래서 여기 탐구는 몽땅 3과 4도 있어요. 우리의 서강대 수학과는 보면은 자 수시로는 1.88, 네. 2.17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수학은 1이잖아. 수학과니까. 예. 국어 2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탐구가 4예요. 4. 물론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겠지. 네. 저런 친구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3 같은 4다. 그런 게 있어요. 4는 4입니다. 네. 4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 근데 이거를 이게 덜컥 냈다가 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채점 해봐서 이렇게 망하면 가면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잘못해서 탐구를 내가 생각보다 9월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탐구가 2가 나왔어. 그럼 연대를 갈 수 있었는데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납치 이런 성향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 네. 당연히 영어는 다 2죠. 영어는 다 2입니다. 네. 성대도 마찬가지야. 일단 성대도 학종과 얘를 비교해보면 여기 일반고 비율이 조금 높아요. 워낙 많이 뽑아. 네. 그리고 자사고 비율이 생각보다 낮고 영재고 둘에 과고 없죠. 네. 외고 애들 23%. 네. 이제 문과에서 외고 사랑은 어쩔 수가 없어. 어문 계열은 외고 애들이 그렇죠. 오는 게 예. 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수학은 얼추 1에 턱걸이로 걸리는 데가 많은데 네. 국어도 2고 탐구도 2야. 그러니까 아까 좋은데요? 좋은 게 아니죠. 네. 뭐냐면 연고대를 못 가는데 네. 수학은 얼추 1인데 국어하고 탐구가 동시에 2등급 중반 정도 걸려서 중하에 걸려가지고 연고대는 못 가는 애들. 그러니까 균형이 좀 잡힌 애들. 네. 국어와 탐구의 균형이 맞은 애들. 네. 연고대는 못 가는데 그 애들이 서강대를 성대를 몰리는 성대를 거고 네. 우리의 서강대는 균형이 깨진 애들이죠. 그러니까 연고대는 어차피 못 가는데 탐구만 왕창 못해. 그러면 서강대. 네. 그럼 반대로 한양대는 네. 한양대는 연고대는 어차피 못 가. 수학은 얼추 1이야. 네. 근데 국어만 3인다. 국어만 망한 거. 왜냐면 한양대 국어 반영 비중이 서강대처럼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한양대 앞에 가서 친구들이 지나가면 물어봐요. 야, 너 국어 3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서강대 앞에 가면
서강대 앞에 가서 뭘 물어보면 돼? 야, 너 탐구 3이지? 그래서 이 서성한은 학종의 컷은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한데 정시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거죠. 어차피 연고대 못 가고 수학은 얼추 1, 2나 이상에 걸쳐 있는데 네. 한 과목을 다 망했냐 아니면 골고루 망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시가. 그러다 보니 굳이 우리가 수능이 불안해서 망했다 쳐도 서성한 중에 못 가는 게 불가능해요. 아까 우리 오늘 대상이신 네. 수능이 1,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그래서 서성하는 학종을 내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이게 잘못하면 낚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중대입니다. 중대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중대는 다빈치 전형은 훌륭해요. 면접이 있어. 네. 포기해도 돼. 그러니까 서성한 대신 전 중대 내는 게 맞다는 거야. 아. 그래서 중대 냈는데 중대도 학종의 컷은 비슷해요. 근데 그 정시 컷은 예. 이제 한양대 국어 망한 애와 네. 서강대 탐구 망한 애를 섞어놓은 거지. 거기다 수학도 2야. 그러니까 아깝긴 하지만 2인 거야. 94, 95 네, 이 정도잖아. 네. 그러니까 솔직히 중대 다빈치를 내놓은 네. 다음에 정시를 봐서 그러니까 2학년이나 3학년 모의고사까지 1, 2등급을 유지하던 친구들이 뭐 재수생이 오든 뭔 일이 있어도 이거 이하로 망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능 후 선택이 가능한 면접이란 게 있는 거고 네. 중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서성한의 학종은 네. 과감히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이제 6장 쓸 때. 그렇지. 전략할 그래서 때.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은 뭐 이제부터 수능 올인하는 건 당연히 할 거고 네. 2학년이나 1학년 친구들은 솔직히 뭐 서성한 학종을 가기 위해 수능이 1, 2등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세특을 열심히 하거나 뭐 과도하게 임원을 해서 반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그렇게 너무 학종에 몰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차라리 그 내신 대비하는 네. 거 제외하고는 수능 공부를 착실히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성대부터 서성한 중앙대까지 4개 학교의 것만 한번 비교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서성한을 내냐 마냐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서 그래요. 네. 비교해봤더니 실제로는 50%는 다 1등급자가 보이고 네. 그다음에 70%는 일부 이 한양대 이상한 과를 제외하고 나면 다 2등급 초반이에요. 근데 수능이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 중에 내신이 1, 2등급 초반이면 수능은 거의 1에 가까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제가 등급까지 여기다 표기해봤습니다. 일단 탐구는 대부분 3이야. 여기도 한양 저기 중앙대 이런 데 3이 많잖아요. 네. 한양대도 3이 많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학이 이제 현재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수학이 2로 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2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안에 들고 여기 한두 과목을 좀 못해.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친구들이죠. 네. 왜냐면 여기 서성한하고 중대 정도 가는 친구들이 이제 수학만 너무 좋아하거나 이과는, 문과는 뭐 수학이 좀 약하거나 이런 한 과목이 약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럼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수능 최저가 4합 8이잖아요. 내년부터는 4합 8로 통합이 됩니다. 그럼 4합 8에다 기준을 뒀을 때 4합 8이 안 되는 친구들이 과가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대 최저를 못 맞춰도 서성한은 갈 수 있다. 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 말이 거죠. 되네요. 네. 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한양대 화학과가 4합 9야. 그 다음에 중대는 대부분 4합 9, 10이야. 서강대도 대부분 9, 10입니다. 네. 왜냐하면 탐구 3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양대는 그나마 국어가 3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8에서 맞춘 애들이 꽤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잖아요. 수능이 모의고사에서는 1, 2등급이 나오는데 걱정이 돼서 서성한을 내는 친구들의 우려는 뭐냐 하면 수능을 개망해서 서성한마저 못 가면 어떡하는데 그런 건 쉽지 않다. 망해도 서성한은 갈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좌표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 위주로 이렇게 지표를 좀 만들어 가지고 6평, 9평 결과 나오면 항상 체크해 보면서 서성하는 진짜 낼지 말지를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1, 2학년들은 과감하게 서성한 학종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수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입시 전략으로는 옳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종의 실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만 우리의 시립대가 발표한 거에 보면 시립대가 뭐 위대한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는 다 2등급 초반입니다. 평균이. 자사고는 뭐 4, 5도 있죠. 여기 4, 5도 있고 특목은 다 5, 6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니까 명확하게 보여요. 이게 정상이죠. 이걸 이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 적용해 볼게요. 자, 요 2등급대. 얘네 다 일반고겠죠. 네네. 여기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2 시작이고 여기가 3 시작이잖아. 여기가 1등급 시작이고. 그러니까 2등급 대에 붙은 애들은 대부분 일반고야. 그 다음이 3등급 대에 붙은 애들은 대부분 자사고야. 그 다음에 저 4, 5에서 붙은 이상한 성적의 애들. 일반고인데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그냥 과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희대가 발표한 거로 따지면 과고가 31명이었고 자사고가 48명이었고 나머지 일반고였어.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그럼 저 1등급 대 애들은 정체가 뭐냐는 거지. 요 1등급 애들. 일반고인데 수능이 3 나오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희대 교과 전형이 1등급이면 다 붙어요. 근데 거긴 수능 최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능 최저가 있는 데를 못 가고 그 학종으로밖에 낼 수 없는 거지. 최저 없는. 근데 경희대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제일 뽑는 걸 싫어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 얘네들은 최저도 못 맞추나 봐. 도대체 교과 전형은 면접도 없고 원서만 내면 붙는데 이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경희대 입사관 입장에서 얘들은 그냥 학교장 추천받아서 오면 그냥 원서만 내면 붙을 텐데 도대체 이거 왜 여기다 왔을까? 최저를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겠죠. 여기서는 오히려 내신이 암만 좋아도 요 떨어지는 친구들 무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 기계공학과는 내신 제일 좋은 친구를 떨어뜨렸잖아. 무슨 억하심정이야. 그러네요. 보통은 어서 옵쇼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 친구네 학교에서는 학생부 얘가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떨어졌죠. 근데 서류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021학년도에 입학한 친구들의 그 고교 유형별 비율이에요. 서울대 아까 봤듯이 영재학교 사랑 여전하고 자사고 사랑 예체능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외고 과학고 사랑이 끌어 넘치고 고대가 역시 1,600명을 뽑았잖아요. 연대가 이때 644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는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도 연대를 학종으로 가는 게 다 쉽지 않아진 거야. 이게 체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인도 지역에서 갑자기 영하 2도쯤 된 거야. 얼어 죽는 거야. 그 일이 이제 연대가 인원을 확 줄이면서 벌어진 사태고, 그 다음이 이제 서성한 중대, 여기가 낚시질, 그러니까 중대는 빼고 서성한이 낚시질의 전형적인 데죠. 그래서 여기 솔직히 저는 자사고에서 간 이 친구들이 과연 수시로 서성한 학종을 간 게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입시에 성공한 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구대로 도전을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대, 동대 정도 가면은 일반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특수 목적고나 자사고, 센 자사고 중에 여기를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중에 뽑는 거죠. 그래서 건대, 동대 정도는 일반고끼리를 서류 평가하는 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서류 평가도 저는 뭐 세특이나 무슨 뭐 임원했다 이런 거보다는 점수 구성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야. 그러면 똑같이 평균이 2등급이어도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인 애를 뽑는 거고 만약에 국문과면 당연히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3인 애를 뽑는 거죠. 둘이 평균은 같이 2등급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인 거지. 등급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건대나 동대를 냈는데 일반고끼리잖아. 여기 뭐 자사고한테 밀렸다고 하긴 어려워요. 그럼 일반고인데 어떤 애는 평균이 3.5인데도 붙었고 어떤 친구는 3.2인데도 떨어졌어. 네. 그럼 평균 3.2인데 떨어진 친구는 전 과목이 3등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3.7, 8, 9인데도 붙은 친구 보면 공대 낸 친구는 수학은 1등급인데 뭐 한국사 4등급, 5등급, 6등급 받고 그다음에 뭐 통합사회 4등급, 5등급 받고 평균은 3.9지만 기계공학에 필요한 수학이랑 물리는 1등급일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학종이 이야기하는 전공 적합성이나 그 서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여전히 내신 성적이다. 근데 교과 전형은 평균 등급만을 보는 거지만 학종은 과목 성적의 구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과나 세특이 아니라 그렇죠. 교과의 구성에 따라서 그럼. 달라진다. 세특, 아니 수학이 4등급인 애를 세특으로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걸 하려면 옛날처럼 손으로 쓴 거면 4를 A로 고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뭐 그런 조작이 아닌 이상은 어떤 선생님이 4등급인 학생한테 세특을 잘 써줬어요. 자기가 뭐 교사 되고 이렇게 훌륭한 학생은 처음 봤다는데 근데 왜 4등급이냐고. 뭐 이게 해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축구 23세 동아시안컵에서 일본한테 3대 0으로 졌어. 져놓고 무슨 핑계고 있어. 날씨가 안 좋았다?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저가 학종의 비밀은 이거다. 블라인드가 있긴 있다. 근데 다 보인다. 블라인드.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학종의 블라인드는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이 한 장에 딱 모든 많은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저게 아니라고 하면 이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학종의 블라인드는 이렇게 쳤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종의 차이는 이거다. 교과는 이거를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엄마들끼리는 내신 전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반영한다? 내신의 과목별 등급을 그냥 평균을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명인 학교에서는 1등, 2등, 3등, 4등이 다 1등급이잖아. 그럼 얘네는 동점이 되는 겁니다. 1등이 100점이니까 점수 더 주고 이런 게 없는 거야. 등급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3등급의 수학 1등급인 애와 국어 1등급의 수학 3등급인 애는 단위수가 똑같다고 치면 동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붙을 수도 있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한 명만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때 뭐가 작동하는 거야? 동점 처리 기준 이런 게 작동하는 거죠. 학교별로. 그래서 국문과야. 그러면 국어 높은 애. 수학 거면 수학 높은 애.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게 작동하는 거야. 근데 학종은 서류 안 봐준다고 했죠. 오히려 저는 대학은 서류를 보기보단 학교 이름을 알고 싶은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신에 학종에서는 내신을 보는 방식이 1등이 우월한 거야. 같은 1등급이라도. 네, 같은 학교이면 예를 들면 4명이 같은 과를 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1등은 100점, 4등이 92점이야. 그럼 다 무조건 1등이 1등 하는 겁니다. 이 점수까지 공개되고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되는 게 학종인 거야. 그거가 인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센 학교 2등급이 안 센 학교 1등급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학교도 서열화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블라인드를 했다고요? 저는 뭐 100% 어떻게든 뒤져서 본다. 학교 이름 너무나 중시해서 본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이면 아까 위에 봤던 친구 중에 국어 3에 수학 1이 붙는 거고 똑같이 평균 2등급이지만 국어 1에 수학 3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수능 강자인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로 1, 2등급이 주로 나오는 친구들한테 수시란 건 뭐냐? 일단 서울대 지역균형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 내가 수능이 1, 2등급 나오는 센 친구들이면 내신이 나쁜 학교를 다닐 확률이 높아요. 강남, 서초,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 데 다닐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직윤하고는 운명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수능 후 면접을 보는 학종이 1394명 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대 추천형은 내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면접 이상한 걸 수능 전에 5배수 뽑아가지고 봐. 이게 사실 논술 전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 후 면접 보는 거 꼴랑 500명, 600명 이렇게 남은 거고 고대가 학교장 추천 내면 안 된다 그랬죠. 역시 면접도 없이 체포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보는 게 한 1000명이 좀 안 되게 남은 거야. 이건 내도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는 안 내면 절대 안 된다. 서강대 지역균형이나 면접 없는 학종은 둘 다 체포 전형이니까 내면 안 돼. 성균관대도 내면 안 돼. 한양대도 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학종 준비 내지는 수시 준비를 해야 될 곳은 거의 없다예요. 특히 이제 3학년은 6장을 내기가 힘든 아이들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의대 논술도 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2학년이나 1학년 친구들은 예를 들면 내가 서강대, 성대, 한양대 학종으로 가려고 반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그냥 이런 건 괜찮아요. 나중에 내가 리더십이 있고 회사를 창업해야 되니까 그 리더십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에서 반장해도 되는데 학종이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대학 입시만을 뚝 떼놓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에 수능 모의고사를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훨씬 대학 입시에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걸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만 다 모아봤어요. 정시에서. 아까 우리 봤듯이 기계공학과만 세종대까지 다 모아왔어요. 그랬더니 아까 서영고까지는 국어, 수학 확실히 1등급. 그다음에 국어과학은 주류가 2등급이었어. 한양대 가면 국어 3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립대는 둘 다 3 당연하고 서강대는 탐구 3. 근데 서강대 탐구 3은 확실히 3. 잘하면 4도 내려가도 돼. 중대 3, 3. 건대는 2등, 그러니까 이제 중대부터는 2등급의 3, 3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서강대, 서성한을 내는 한양 여기 성대가 없는 이유는 성대는 기계공학으로 안 뽑고 공학계열로 뽑아서 비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가 수능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낚시질일지 모르는 서성한의 원서를 내는 게 아니고 수능 공부를 어떻게든 박차를 가해서 그걸 막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오늘 의대 얘기는 하지 말고요. 마지막에 다시 이거 이제 작년 수능 결과를 볼게요. 이 1등급이 원점수로 추정해 보면 추정입니다. 왜냐면 이건 평가원이 공개를 안 하니까. 확통은 91, 미적인 친구들은 88이야. 2등급이 79, 76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망해도 이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재수생이 온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야. 내 문제야, 내 문제. 그리고 3등급은 67, 64예요. 솔직히 이거 이하로 내려가는 건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울의 웬만한 서성한들이 1 끝에 걸려 있거나 84, 8을 받았거나 84, 여기가 주야. 26,000, 2만 명 정도. 그리고 뭐 3을 받아도 갈 데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시 전략을 짠 다음에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학원을 아무리 비싼 데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나한테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허송세월을 하거나 과잉 투자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서성한 학종은 특히 수능 모의고사 1, 2등급이 나오는 여러분한테는 과잉인 거고 서울대는 어차피 이제 힘들어졌어. 그다음에 연대는 안 뽑아. 그러면 하나 남은 게 고대인 거야. 근데 고대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학교 이름 보고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블라인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수능 모의고사 1, 2등급인 학생들은 고대는 웬만하면 1단계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배수, 내년에 5배수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서류 평가에 6배수나 5배수에 들기 위해 반장하고 막 세특 날 새서 하고 이런 거 할 시간에 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 안 떨어뜨리고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여러분은 방어만 해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건 분명히 제가 제목을 명확히 달아서 네. 수능 모의고사 1, 2등급만 보세요라고 달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잘못 봐서 나는 서성안에 목숨 걸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수능은 3, 4등급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왜곡이고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1, 2학년, 3학년 한 초반 모의고사까지 1, 2등급이 나오다가 네. 후반에 가서 3등급 나오는 친구들 대부분은 수능 준비하는데 시간을 덜 쓰는 거야. 그래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꼭 재수생만의 영향은 아니다라는 네. 걸 명심하시고 네. 전략을 좀 잘 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장 쓸 때 확 달라지는데요. 이게 전략 자체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